네, 지평선 이사원입니다. 이번 풀어볼 문제는 그래도 2020년에 꼭 구입을 해야 한다면 막상 제가 21년도에 정제가 올라왔으니까 이때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직운이 되겠죠. 이게 직장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편관이 들어오고 상관이 왔으니까 이게 이직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집을 구하는 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집을 내년에 21년에 집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좀 상가가 좀 돈이 적게 드니까 상가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가 투자를 뜻해요. 투자.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자가 많거나 이 자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가 자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돈을 당장 안 쓰고 어디다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어디다 돈을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질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내가 금방 1년 만에 그냥 큰 수익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팔았을 경우에. 이게 이제 운이 나쁘면은 내가 돈을 어디다 묻어놨는데 그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을 회수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투자가 실패했다는 게 그거죠. 보통 뭐 큰 돈 한 몇 억을 장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안 쓰고 묻어놨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해가지고 회수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이제 회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발이 묶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지에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게, 내가 다 투자 수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행위는 일어나는데 사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쁨을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좋고 나쁨에 대한 거는 평가고, 평가는 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 자가 많은 사람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 행위가 어디다 돈을 자꾸 묻어요. 그래가지고 막 쓸 때, 내가 당장 필요해가지고 쓸 때는 못 써요.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큰 수익이 나기도 해요. 자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가 많은 사람. 그래서 지지에 자가 많은 사람이 꼭 부자다, 막 빌딩 갖고 살고 막 서울에 건물이 몇 개고 뭐 아니면 지방에 땅이 많고, 이게 일부가 그래요. 일부. 지지에 자가 많은 사람들의 일부는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돈을 뭐 몇 억씩 묻어놨는데 이게 오르지 않고 투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발을 묶여가지고 내가 당장에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해야 되는데 융통을 못하는 경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지지에 자가 많은 사람. 그런데 이제 지지에 자가 없는 사람은 어떠냐.
투자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자운이 왔거나 대운에서 자대운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돈 좀 안 쓰고 어디다 좀 묻어볼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자가 와서 기회가 왔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고 그래 해가지고 성공과 실패하고는 달라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기회, 내가 뭐를 장래에 뭐 이렇게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뭐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해운에서 올해 온 거예요. 올해가 경자년인 바람에 어쩌다가 온 거죠. 어쩌다가 그러니까 12년 만에 어쩌다가 온 거예요. 물론 삼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왔는데 그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어쨌든 기회는 왔는데 그러면 이게 어쩌다가 온 기회를 한번 내가 그래도 잡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그거라면 언제가 좋겠냐 인데 지금 이제 6월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7월 달은 지금이 6월이고 6월에 편인이 이게 중요해요. 월주가 중요해요. 이게 계약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님은 뭔가 계약할 때는 월주를 항상 봐야 돼요. 월주를. 근데 삼합이 걸렸으니까 6월 달에 이걸 할까 말까 막 이제 이런 거예요. 7월 달에는 편인이 안 걸려요. 이러면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8월 달에는 할 수 있어요. 편인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편인이 충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려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러면 하려다가 실패할 가능성. 아니면 이거는 다른 거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 편인이 충이 오면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서 이어져 오던 것이 이제 계약이 만료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지편인이 충이면 뭔가 계약했던 게 만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갱신되지 않고 만료가 됐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계약하려고 한다 할 때는 계약이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충이 들어오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 9월을 보면 9월이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원진이니까 겨우 힘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진이면 힘들게 그게 이루어져요. 그걸 가까스로 계약이 되다. 뭔가 그러니까 한다면 9월 달에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10월 달.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준공이 10월 준공이어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삼합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가를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이제 비로소. 요게 임대 계약일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 이 건물 준공이 돼서 그때는 임대 계약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9월 달. 이 10월을 왜 임대 계약이라고 보느냐면 여기 비견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입자가 되는 거죠. 세입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가를 구매하는 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견이 내가 상가를 구매하는 거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이거는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임대를 해서 받는 돈이 될 거고. 그래서 상가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래서 8월이 되는 거예요. 9월이 아니고. 그래서 8월이 아니라 이제 9월이 된다라는 거죠. 10월이 임대를 비로소 놓는 거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9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정제가 올라가는데 반드시 여기서 보면은 내년에 2021년이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현재 상태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내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게 물론 이제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집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내년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투자라고 상가를 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9월이 되겠죠. 네, 끝.